네, 안녕하세요. 청년중개사 레이사입니다. 오늘은 중개사법 암기,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자격정지, 이미 등록 취소, 100만 원 과태료, 업무 정지, 500만 원 과태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른 것들은 다들 외우기 편해요. 예, 중개사법이 그렇게 외우기 어려운 과목은 아닙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암기법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문제 푸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먼저 보통 이제 이렇게 하면은 1학년 1반, 3학년 2반 이런 식으로 다들 얘기하죠. 1학년 1반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조금 더 확대를 할까요? 예, 이렇게 보는 게 좀 편하네요. 이렇게 당길게요. 네. 자, 1학년 1반 먼저 볼게요. 어떻게 외우시냐? 양대 투투투 유사정비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자격증 양도 대여 맨 위에 있죠? 그리고 이게 양대예요. 그리고 투투투는 이중 소속, 이중 등록, 이중 사무소. 그 뒤에 있는 것들은 보시면 좋고 굳이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공부하시다 보면 다 나온 내용이니까 그냥 여기서는 암기법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유사정비, 자, 유사 명칭 사용의 유, 그리고 유사 명칭 사용의 유사고요. 그리고 정비는 정보사업자가 허위정보 공개 시의 정, 그리고 비밀유지 의무 위반의 비.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그 밑에 보면은 기수매무라고 적혀 있죠. 예, 기망수수료 과다, 법정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협력. 자, 여기 기수매무인데 앞에 기망의 기, 수수료 과다의 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의 매, 그리고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협력 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학년 2반 허무 서직 쌍투. 자, 허위 거짓 부정 등록, 무등록 중개 행위, 서 부동산 관련 증서, 직접 거래, 쌍방대리, 투기 조장 행위.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요. 민법 암기법 할 때도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 어차피 문제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 것을 골라라, 혹은 아닌 것을 골라라 나오면은 요것들 중에서 하나를 바꿔냅니다. 부동산 관련 증서라고 해갖고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까지 물어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거는 문제 내기 쉽네요. 4개니까. 예. 그리고 1학년 1반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까지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보통 이중 소속, 개업공이 다른 소속공, 보조원, 법원, 인사원인 경우 이런 식으로만 문제가 나오지 굳이 여기서 꽈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믿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자격정지 볼게요. 자격정지는 교부 시도에서 하는 거고요. 예, 소속 공인중개사만 되는 겁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은 2인 설명서날 거짓금지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스캔을 뜯어 보니까 파란색이 잘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예, 보시면서 다시 표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중 소속, 인장 등록 안 했을 경우, 그리고 확인 설명서를 성실 정확하게 안 했을 경우, 설명서는 여기도 들어가죠. 예, 그리고 서명 및 날인 안 했을 경우, 요거는 그냥 없애세요. 예, 이거는 서명 및 날인을 안 했을 경우니까. 예, 어차피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쓸 때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서명 및 날인입니다. 둘 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확인 설명서에 국한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그냥 날려버릴게요. 그리고 거짓 기재, 그리고 금지 행위, 기수매무, 서직상투. 자, 금지 행위 했을 경우에는 중첩적으로 되는 거죠. 여기 기수매무 있죠. 기망수수료 과다와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무등록 중개업자의 협력, 그리고 서직상투.
허무는 안 들어가고 서직상투만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런 처벌도 받고 이런 행정적 처벌도 받는다.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임등치 좀 깁니다. 이게 여기서부터는 좀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몇 번 하시면은 금방 외워요. 예. 자, 임등치 미소 법인 육공 거짓 손금 3회. 자, 미달 등록 기준 미달됐을 경우, 그리고 소 2인 이상의 중개사무소 둔 경우, 분사무소를 불법적으로 둔 거죠. 떴다방 같은 경우에요. 예. 그리고 법인의 14조 위반, 6월에 초과 휴업, 정보 공개 안 했을 경우, 거짓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 손금 손해배상 책임 보장 조치 안 했을 경우, 그러니까 뭐 보증 안 들고 했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금지행위 여기 위에 나오죠. 예. 기수매무 서식상투 예. 계속 들어갑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정 과태료 처분 후 다시 3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록 취소, 이거는 등록 관청에서 하는 거죠. 기업공이 당하는 겁니다. 사회부결 투투 양도 정지 2회. 기업공이 사망했을 경우에, 그리고 법인이 해산했을 경우에, 그리고 부정 등록의 부, 그리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결.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예. 죽었어, 해산했어, 부정적으로 등록했어, 결격 사유에 해당돼. 그러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당연히 등록을 취소해야겠죠. 절대적 등록 취소예요. 이거는 등록 취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입니다. 그리고 이중 개설 등록 당연하죠. 예, 여러분들 출생신고 2번 하면은 뒤쪽에 등록된 거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당연히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건가요? 예. 개업공의 이중 소속 투투 여기 2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양도 등록증 양도했을 경우, 그리고 정지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했을 경우에 정지, 그리고 2회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과태료와 업무 정지입니다. 요것만 보시면은 뭐 처벌 규정에 관해서는 다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100만원 과태료, 문등광 사작의 보유로 해야 되는데 뭐 안 맞아갖고 휴로 했어요. 자, 문자 사용,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를 쓰지 않았을 경우, 말 그대로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거기에 문, 그리고 등록증 반납을 안 했을 경우, 그리고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했을 경우, 자격증 반납을 안 했을 경우, 개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보장 관계 서류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휴폐업 신고 의무 위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무 정지는 조금 이따 보고 같은 과태료 볼게요. 예. 글씨가 조금 보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제가 나름대로 알아보기 쉽게 쓴다고 굉장히 공들여서 쓴 거예요. 모르시겠으면은 물어보시면은 제가 어떤 글자인지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00만원 과태료는 여기 있습니다. 운명, 공명, 인연. 뭔가 굉장히 시적이죠? 예, 외우기 쉬워요. 요거는. 자, 운명, 운영 규정 승인 변경을 안 했을 경우, 그리고 감독상 명령 위반 시, 그리고 공명,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공지 안 했을 경우, 이건 협회예요. 예, 그리고 명령을 이행 안 했을 경우, 인연, 확인 설명 위반했을 경우, 그리고 기업공이 연수교육을 안 받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업무 정지 볼게요. 결인, 전속, 거짓 통보, 확선할, 거부, 임투. 이것도 복잡하죠? 네. 근데 이거를 한 10번, 20번만 결인, 전속, 거짓 통보, 확선할, 거부, 임투, 업무 정지 이런 식으로 한 10번, 20번 정도만 해보시면은 입에 어느 정도 붙으실 거예요. 자, 결격 사유 있을 때 소속공 중개보조원이 인정 등록 안 했을 경우 전속 중개 계약서 서식 사용을 안 했을 경우 그리고 보존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거짓 자 여기 거짓 있죠? 정보 거짓 공개했을 경우 그리고 정보사업자에게 통보 안 했을 경우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선할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안 했을 경우 그리고 거부 조사검사 거부 방해 기피 거짓자료 제출.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구청이나 이렇게 조사가 나왔을 경우에 거부했다 그러면은 업무 정지 당할 수 있다. 그리고 임투 임등치 사유인 경우 임등치 사유가 뭐였죠? 한번 볼까요? 임등치 미소법인 유권 거짓 송금 3회 자 요거일 경우 업무 정지 당할 수 있다. 그리고 2회 2년 이내 2회 이상 업무 정지 과태료 받고 다시 3회 때는 업무 정지가 됩니다. 2회까지는 괜찮아요. 예. 1년에 3번 이상 업무 정지 과태료를 받는다면은 중개업을 얼마나 개판으로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커다란 지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중개사법 암기법 살펴봤고요. 예. 요 스캔 파일은 아래쪽에 보시면은 제가 블로그 링크를 올려 놓을게요. 거기 링크 보시면은 다운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하셔갖고 여러분들 뭐 꾸준히 보시면은 뭐 지금부터 보실 필요는 없고요. 예, 조금 지나가지고 지금 아직 4월이니까 한 6월, 7월부터 슬슬 보시기 시작하면서 천천히 공부하시면은 중개사법은 충분히 여러분들 고득점 맞으실 수 있어요. 중개사법에서 고득점 맞아놔야지 2차 과목이 굉장히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공법이 최근 계속 어렵게 나오는 추세여갖고 공법은 그냥 꽈랑만 면한다, 반만 맞춘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뭐 등기법, 세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60점, 70점 정도만 맞자 생각하시고 이제 중개사법에 영혼을 불사르셔야 돼요. 무조건 85점 이상 맞으신다고 목표를 두시고 공부를 하셔야지 굉장히 편하게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아리까리하게 막 한두 문제 차이로 막 가다반 점수가 합격 점수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시험 점수 나오는 전날까지 잠을 못 자요. 내가 마킹을 잘못했을까?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서 내가 맞은 문제가 틀린 문제가 됐을까? 막 여러 가지 온갖 상상을 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한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한 5, 6문제 정도는 넉넉하게 더 맞추고 마음 편하게 쉬시는 게 좋아요.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